저는 제가 처음 투자를 공부를 시작했을 때 하락장도 기억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하락장이 오게 되면은 아무리 뭐 좋은 아파트도 팔리지 않는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투자 원칙은 저희가 뭐 저희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지만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는 이제 새우고기님이 형이라고 하면 형, 나 회사 일도 잘하고 나 이미 회사 잘해, 일도 이미 별로 잘해. 안 어려워. 그리고 나 돈도 한 5, 6천 있어. 나 그리고 나 형이 책 보라고 해서 책도 많이 봤어. 나 그래서 지금 투자할 수 있어. 나 뭐 해야 돼? 이렇게 물어보면 뭐라고 할 거야? 정말 일단 물어봐요. 왜냐면 사실 왜 저한테 반말하세요? 지금 기회 아니면 또 생각 못 하겠으니까 그래서 정말 땡땡아 정말 나비야 정말이니? 라고 한번 물어보고 네. 내 생각은 좀 다른데? 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얘기를 한다면 그럼 자 나를 따라와라고 할 것 같아요. 나를 따라서 네. 부동산 쪽으로 그렇죠. 관심을 왜냐면 갖자. 저도 저희 아버지를 따라와서 성공감이 있는 사람을 믿고 따라왔던 것처럼 저희 동생 우리 나위는 새벽 보기를 믿을 거 아닙니까? 그래도 평소에 좀 제가 잘했을 테니까. 네. 그러면은 날 따라오고 일단 우리 환경에 들어와서 천천히 공부를 해봐라. 그리고 네가 그러면 네가 진짜 열심히 하잖아? 그럼 찍어줄 수도 있어. 이렇게 이런 희망도 줘가면서. 찍어주진 않고 실제로. 절대 안 찍어. 전혀. 희망을 주는 거지. 네. 나비야 그쵸. 너도 할 수 있어. 따라와. 너도 나도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요즘 같은 경우 지금 정부 규제도 너무 심하고 세금도 뭐 양도세 중과다 뭐 이런 취득세 중과다 해서 다주택 전략으로 이렇게 투자로 접근하기는 좀 어려울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도 부동산인가요? 아까 대답을 이어서 한다면 나비에게 해줄 말이 있어요. 나비는 지금 집이 없거든요. 집이 없다는 얘기는 중과세 허들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미리 걱정할 필요 없다. 그렇죠. 취득세가 지금 8%, 12%, 저 같은 사람은 이제 12%를 갖고 뛰는 건데, 모래주머니 갖고 뛰는 건데, 우리 나이는 이제 어린 양같이 딱 들어왔으니까, 집을 세 채까지는 취득세 중과를 다 그 혜택을 받을 수 있단 말이에요. 지역에 따라서. 네, 그렇죠. 그리고 5천만 원 지금 있고, 난 투자를 하는데, 저는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는데 1년에서 2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 지금 있는 5천과 1, 2년에서 또 저축을 할 테니까, 그렇게 한 뭐 또 1, 2천을 또 모으면, 약 한 7, 8천으로 하게 되면 한 3채까지는 투자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그럼 3채의 투자 경험이 생기면, 그 다음에는 12%도 수익률을 어느 정도 볼 수 있는 그 통찰력이 생겨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는 부동산 투자가 좀 농사라고 생각하거든요. 부동산은 그냥 그 자리에 있고, 농부는 만약에 거기 어느 땅에 농사를 지었는데 흉년이 났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 땅을 우리는 팔 수가 없잖아요. 그럼 그 농부는 어떻게 하느냐? 거름을 주고 휴지기를 갖죠. 그럼 그 다음 연도에 다시 씨앗을 뿌리고, 그리고 또 병충해랑 뭐 여러 가지 것들을 다 거쳐가지고 가을에 수확을 합니다. 저도 그런 식으로 지금 부동산 투자를 보고 있고, 이게 하락장이건 세금이건 그런 것들에 전혀 굴하지 않고 저는 제 할 거를 하면서 계속 괜찮은 투자를 이어나가면은 언젠가 또 좋은 날이 또 오지 않을까? 네, 누구에게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충해 오면 어떻게 할 거예요? 병충해 오면? 근데 병충해가 온다고 해서 뭐 이 부분은 어떻게 보면 부동산의 리스크 관리라고 좀 볼 수도 있겠는데. 병충해가 그러면 하락기가 온다는 그 말씀이신가요? 네. 안 좋은 시기. 안 좋은 시기. 안 좋은 시기는 근데 있죠. 근데 제가 하는 투자는 매매가를 보는 투자는 아니거든요. 저희는 이제 전세가를 보는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실질적인 정말 리스크는 매매가 하락이 아니라 전세가 하락이거든요. 전세가 하락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지난 뭐 통계를 저희가 보게 되면은 10년 기준으로 봤을 때 한 7년 정도는 상승을 하는 기간이 높아요. 그럼 리스크를 관리해야 될 기간은 3년 정도고, 그리고 저는 또 아파트를 사다 보면 지역적으로 분산을 하기 때문에 그 지역적으로 다 사이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런 역전세가 나는 것도 좀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역전세만 좀 대비하고 내 현금에 혹은 내 그 전체 전세금의 일부분을 현금 혹은 뭐 마이너스 통장 등으로 이제 리스크를 해지하면서 지금 나가는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너무 상승장이 지금 오래 되기도 했고 또 이게 왠지 바로 끊길 것 같은 느낌이 안 들잖아요. 공급량이 그렇게 풍부하지 않으니까. 하지만 그래도 이 급등장에서 투자를 이어가면서 혹시 새벽보기님만의 그 투자 원칙이 있을 것 같아요. 무조건 막 아무거나 사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 원칙이 있으신가요? 두 가지의 원칙이 있어요. 첫 번째는 우리는 지금 3년간 상승장만을 바라왔잖아요.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훈련된 사람이라고 하지만 급등장에 가면 일단 마음이 급해져요. 왜냐면 이게 오를 것 같으니까. 그치. 그래서 저는 제가 하는 그냥 기술적인 방식은 일단 좋은 물건을 보면 부동산에서 일단 나와서 다시 한번 그 매매가와 다른 지역들 앞마당가에 비교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수를 결정하는 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복수 물건을 찾는 편이에요. 첫 번째 물건을 찾고 나서 이제 협상을 하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그럼 그 협상을 하는 그 시간 동안 바로 이제 뭐 밥이나 먹는 게 아니라 다른 부동산에 가서 또 하나의 물건을 찾게 되면은 더 좋은 조건 혹은 내가 첫 번째 골랐던 물건이 진짜 잘 골랐구나 라는 확신도 얻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두 가지 좀 기능적인 걸로 지금 급등장에서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 막 딸려가면서 사는 거는 아니라는 거죠. 막 이렇게 막 내가 막 마음이 급해가지고 막 다른 거 보지도 않고 그냥
막 사는 건 아니라는 거죠. 뭐 한 번 정도는 그럴 수 있겠죠. 누구나에게 다 처음은 있으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좋은 결과를 얻었던 적은 거의 없는 것 같아요. 거의 대부분 이게 큰 돈이 오가기 때문에 어느 작은 부분이라도 실수를 하게 되면 그게 돌이킬 수 없는 관계가 되게 많고, 아무리 작은 거더라도 뭐 최소한 200~300만 원의 금전적 소진실을 얻더라고요. 뭐 조건을 잘못해가지고 내가 뭐 빨리 돈을 준다거나 중독을 준다고 했다거나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렇게 경험이 없을 때는 일단 최대한 즉답을 피하고 나와서 좀 생각을 해봐라. 좀 이렇게 하는 편입니다. 매수세가 막 몰린 지역 같은 경우는 그렇게 잠깐 나오는 사이에 이게 거래가 된다거나 막 집도 안 보고 막 계약금을 쏘는 그런 형태들도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너무 이렇게 그러니까 신중 어느 정도 이렇게 좀 기간을 잡다 보면은 그런 좀 물건들을 놓칠 때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도 괜찮다. 실거주 매수랑 그리고 투자형 매수는 좀 다른 것 같아요, 관점이. 실거주는 제가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투자와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급등장을 놓치더라도 시장은 계속 시장이 돌기 때문에 기회가 또 반드시 오거든요. 저는 제가 투자를 아주 오래 했던 건 아니지만, 뭐 3년 정도, 3~4년 이 시간에 있으면서 정말 기회는 우리가 예상하지 못할 때 진짜 기회가 온다는 거를 저는 여러 번 체험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험적으로 봤을 때 절대 서두르실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편인데 잘 안 들리긴 하더라고요. 쉽진 않지만 네. 그래도 또 기회가 온다라고 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요즘은 워낙에 다 뭐 아파트뿐만 아니라 뭐 빌라, 아파트 다 오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어떤 걸 사지 말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막 사는 경우도 있거든요. 혹시 사지 말아야 할 그런 투자도 있나요? 저도 이제 상승장이 오래되면서 제가 투자의 편견을 가지고 있던 지역들이 다 올라가더라고요. 이게 투자자의 편견이라는 거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다시 한번 하게끔 했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제가 처음 공부를 시작했을 때 하락장도 기억하려고 노력하거든요. 왜냐면은 그 하락장이 오게 되면은 정말 아파트가 팔리질 않아요. 저희가 뭐 작은 거 살 때도 많이 고민하는데 아파트는 훨씬 더 큰 거잖아요. 사람들의 매수세가 딱 끊기면은 아무리 뭐 좋은 아파트도 팔리지 않는다는 걸 제가 경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제 스트라이크 존을 딱 지키는 편이고, 그 스트라이크 존은 뭐 투자 원칙이 되겠죠. 투자 원칙은 저희가 저희 월급쟁이 부자들에서 여러 가지를 가르치지만 가장 중요한 거 2가지는 싸고 투자금이 적게 드냐. 요 가장 2가지 투자 원칙을 잡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절대 사지 않는 거라고 보면은 저는 그냥 아파트 외에 주택 상품? 절대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파트여도 저층 이런 것도 잘 사지 않는데 저층 아파트나 혹은 주상복합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런 건 이제 수도권 평균 입지 이상, 전국적으로 봤을 때도 평균 이상이면 사는 편인데 그 이하면 잘 매수를 고민하지 않는 편입니다.